자, 오늘은 수학하 4강 함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자, 페이지 74쪽서부터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468번 볼게요. 자, 468번은 자, 정의역의 집합과 공역의 집합이 주어지고 함수인 놈들을 골라내래. 그러므로 이 유형의 문제는 대응을 시켜서, 그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을 하는지 그걸 검토해주면 되죠.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놈을 두 개 골라내래요. 그러므로 금방 얘기했듯이 함수의 뜻을 알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1번서부터 체크해 나가볼게요. 1번 y는 x 플러스 2. 과연 얘가 함수가 될까? 자, x 집합이 마이너스 1, 0, 1로 이루어져 있고 y 집합이 0, 1, 2로 이루어져 있대. 여기 볼게. 그럼 한번 대응을 시켜보자고. 자, x가 이 x집합의 원소를 우리는 스몰 x로 표현하죠. y집합의 원소는 스몰 y예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얼마야? 1이 되죠. 1로 대응을 한다는 소리. 이렇게. 그 다음 0이면 2로 대응을 하네요. 이렇게. 자, 1이면 3이 있어야 하는데 3으로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없죠. 얘는 가는 데가 없죠. 얘 때문에 1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도 똑같은 식으로 대응을 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1, 0, 1. 자, y집합의 원소는 0, 1, 2. 자, 가볼게요. 이게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판단해. 얘는 안 돼요. 얘 되나 한번 볼게요. 대응. 자, y 이퀄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얘 봐요. x가 마이너스 1을 보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들아 봐.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1은 2로 대응을 해요. 이렇게. 자, 요 x가 0은 어디로 대응하나 볼게요. 0일 때 1로 가네요. 1일 때, 요 x가 1일 때, 1이면 2로 대응을 하죠. 한 줄씩 이렇게 대응을 해줬네요. 그죠? 여기를 막아놓고 생각하면 2로 뭐 두 개 간다. 얘들이 하나씩 가면 되는 거니까 얘 함수 되죠. 이렇게 막아보면 된다니까 선생님. 막아서 한 줄로 모든 원소가 가면 함수가 되더라.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y는 절대값 x-1이래요. 자,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싫으니까 직접 빨간색으로 선생님 체크해 볼게요.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죠. 1 빼기 1은 0으로 대응하겠네요. 빨간색만 쳐다봐요. 파란색은 지우고요. 그 다음 0일 때는 마이너스 1로 간대요. 0이 갈 데가 없죠. 얘가. 벌써 얘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것도 탈락. 그 다음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 5번이 정답인데 또 하나. 얘 하나 찾았고 5번을 볼게. y는 x제곱을 2로 나눈 나머지로 대응하래요. 2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x가 마이너스 1, 0, 1, y가 0, 1, 2.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나눠지기 때문에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1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에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나눠지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 0일 때도 봐요. x가 0이면 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 1일 때 볼게요. 또 1의 제곱은 1이죠. 아까와 똑같이
뭘로 대응을 해요? 1로 대응하겠네요. 그러므로 한 줄씩 다 같죠. 그러므로 얘도 함수가 되는 번호죠. 그래서 2번과 5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469번 볼게요. 자,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1보다 크대요. 큰 자연수래요. 자, 자연수에 대하여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9 더하기 f24 값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 잘 연습해 두세요. 가조건 볼게요. 가조건은 f의 2n 은 f의 n 플러스 1과 같고, 나조건은 f의 2n 마이너스 1은 n 플러스 1과 같대요.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멋진 문제지 보세요. 일단 가나의 의미를 보고 이 함수값이라고 하죠. 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가조건은 이 n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짝수를 의미해요. 짝수. 얘가 짝수죠. 정확히 분석해봐요. 그 다음 얘는 홀수를 의미하죠. 이 x자리에 짝수가 들어가면 이 밑걸 따르고, x자리에 요 x자리에 홀수가 들어가면 2n-1은 홀수죠. 항상 짝수는 2의 배수, 홀수는 2의 배수보다 하나 작은 거죠. 그러므로 짝홀에 따라 얼른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 볼게요. 자, F9는 얘가 얼마일 때죠? n이 5일 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n이 5면 5, 20에 1 빼면 F9가 되겠다. 그제? n이 뭐일 때였어요? 5일 때잖아요. 5, 20에 1 빼면 9 돼요. 그러므로 요 n자리에 5가 들어가면 6이 되죠. 이렇게 해서 F9의 함수값을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볼게요. F24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요 n자리에 12가 들어가면 되죠. n에 12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F24는이 되죠. 됐습니까? n에 1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10이 들어가 봐요. 10이 들어가면 뭐와 같아요? F에 13과 같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비로소 이 13이라는 놈은 홀수잖아요. 그죠? 홀수니까 이렇게 결정해주면 된다. 얘가 홀수일 때 따르려면요. 그러므로 요 n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때 13이 되나요? 요 n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7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봐요. 2, 7, 14에 1 빼면 13 되죠. n자리에 7이 들어가면 13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 7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8이라는 값을 이렇게 가지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F24 값 짝수일 때 출발은 여기서 하고, 홀수일 때 출발은 요 밑에 나주권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러므로 얘가 8 되니까 정답은 1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구하는 유형이죠. 그 다음 470번도 같은 유형이에요. 470번 볼게요. 임의의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임의의 양의 실수래요. 어떤 실수든 간에 자, 함수 f가 요걸 만족시킨대요. f의 x 곱하기 y는 fx 더하기 fy. 자, 요거를 만족시키고 f4가 1이라는 함수값이 주어져 있을 때 결론은 f의 얼마를 구하래요? 16분의 1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선생님 봐요. 결론이 f의 16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이 조건에서 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 출발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f4 값이 1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f4가 1이니까 여기 봐요. 여기 4 들어가고 4 들어가면 1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x, y의 첫 번째, 천천히 봐요. x에도 4, y에도 임의의 실수 4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주어진 조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f에
4 곱하기 4는 16 되죠.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야. 는 여기 F4 더하기 F4가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F의 16의 값은 F4가 1, F4가 1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가 되나요?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F16의 값을 다시 하나 얻어냈네. F16의 값이 2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얻어냈으니까 16과 4를 잘 이용하면 되겠다. 그제? 16과 4를 이용해서 우리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 되나 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16이 주어져 있으니까 16분의 1을 구하려면 여기에 16분의 1, 16이 들어가고 16 들어가면 여기가 얼마 돼요? 4하고 16. 4분의 1, 16분의 1.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어떤 값이 들어가면 될까요? x의 16, y의 4분의 1 한번 들어가 볼게요. x의 16, 16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그 다음 y의 4분의 1이 들어가주면 자, 값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16하고 4분의 1 들어가면 얼마 돼요? 곱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자, 4가 되겠다. 그죠? F4는 그 다음 이쪽은 F16 더하기 얼마 돼요? F 자, Y가 4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F4는 아까 주어졌듯이 1, 그 다음 F16은 2를 얻어냈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계속 갖춰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4분의 1, 그죠? 결과적으로 얘 넘어가면 F의 4분의 1 값이 얻어지네요. 4분의 1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두 번째 얻어진 값이 얘. 이제 세 개의 값을 안 해요. F4, F16, F4분의 1. 그럼 이제 4분의 1과, 그죠? 끝난 것 같은데. 보실래요? 4분의 1, 4분의 1 들어가면 16분의 1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계속. F에. 자, 여기 4분의 1, 4분의 1.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가 볼게요. X의 4분의 1. Y의 4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F의 16분의 1, 우리가 얻고자 하는 16분의 1이 얻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F의 4분의 1, F의 4분의 1 들어가니까 이거 더하기 F의 4분의 1이 되죠. 바로 위에서 마이너스 1 값을 얻어놨죠. F의 16분의 1은 비로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단 태초에 주어진 요 4를 이용하고 4를 이용하려면 4 들어가주고 그 다음 그랬더니 16의 값이 얻어져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맞습니까? 하나는 4분의 1, 하나는 16을 집어넣으면 그죠? F4는 F16 더하기 F4분의 1이 비로소 얻어져서 우리는 16분의 1까지 갈 수 있죠. 자, 요렇게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 다음 471번 볼게요.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네요. 정의역이 x값,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요거인 정수래요. 정수일 때 함수 fx가 주어져 있네. fx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그 다음 절대값 x 플러스 5. 이때 여기에서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함수, x가 1보다 작으면 아랫 함수,
이때 fx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치역의 뜻만 알면 되겠네요. 치역이 뭐라고 배웠죠? 치역이 뭐예요? 정의역의 원소 요 x값들에 대응하는 정의역의 원소 요 x값들에 대응하는 y값. y값은 여기에서 구해주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 정의역의 x값에 따라 y값을 쭉 구해내서 합하라는 소리죠. 자, 치역의 뜻만 잘 알면 되겠네. 그러므로 일단 정의역이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해 주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죠? 이거 부등식 풀 줄 알죠? 그죠? 1학기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이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음수 붙이는 놈보다는 크거나 같고 양수 붙이는 놈보다는 작겠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는 5개의 정수죠. 그러므로 우리는 치역의 값을 요 x값에 따른 y값들을 구해낼 수 있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 한번 구해볼게요. 정의역의 원소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값. y란 fx와 같은 거죠. fx는 항상 y와 같은 거니까. 맞죠? 그럼 봐. x가 마이너스 2니까 그 x는 1보다 작은 수죠. 그럼 1보다 작은 수는 요 함수를 따르라는 소리예요. 정확히 알아주세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윗함수.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 2 더하기 5는 7 되겠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구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요 밑에 함수 따르죠. 이것도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6 되겠다. 그 다음 x가 0. 0도 1보다 작은 수죠. 맞습니까? 작으니까 아래에 들어가면 0 들어가면 y는 5. 그 다음 x가 1 들어가 볼게요. 1로 가네요. 1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가 들어가죠. 여기에 1은 윗함수에 들어가 주면 되니까 y는 얼마 돼요? 여기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 4. 그 다음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 가볼게요. x가 2면 y는 얼마가 되나요? 2 한번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 되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얻어진 1, 4, 5, 6, 7을 우리는 1, 4, 5, 6, 7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맞습니까? x값에 대응하는 y값 꼭 기억하세요. 그게 치역입니다. 정의역의 원소 x값에 대응하는 y의 값. 그러므로 얘들을 모두 더해주면 얘 더하면 10이죠. 얘 13이죠. 정답은 23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치역의 뜻을 배운 거예요. 471번은 그 다음 472번 볼게요. 교육청 기출이네요. 자, 472번 어떤 개념이 또 도입되나 한번 볼게요. x집합이 0, 1, 2 y집합은 1, 2, 3, 4 자, 요거에 대하여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네.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자, 그 다음 g라는 함수도 x에서 둘 다 y로의 함수래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소리네요. 이때 f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gx는 자 a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b와 같대. 이때 f와 g가 서로 같대. f 함수와 g 함수가 서로 같을 때, 즉 함수의 상등이죠. 자, 두 함수가 같을 조건은 뭐죠? 배웠잖아요. 두 함수 꼭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두 함수가 같을 조건.
일단 정의역이 같아야 해요. 정의역이 같고 두 함수에 그 다음 두 함수의 치역이 같으면 된다고요. 이게 함수가 같을 조건이에요. 두 함수가 같을 조건. 그래서 출제자는 둘 다 정의역이 같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제 치역의 값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아까 좀 전에 치역이라는 놈을 구해봤잖아요. 우리 요 함수의 치역과 요 함수의 치역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x값에 대한 y값들이니까 자, x가 0, 1, 2 여기 봐요.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y값들을 구해서 비교해주면 되겠다. x가 0이면 가볼게요. 여기 0 집어넣어봐요. 0, 0 들어가면 y는 3 되겠네. 그제? fx는 3. 그 다음 여기에 0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y값은 그죠? 치역이 같아야 하니까 이 대응하는 y값 치역만 이제 갖다주면 되잖아요. 0 들어가봐요. 0 들어가면 0 빼기 1의 절대값은 1. 1 곱하기 a는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하나 얻어냈네.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이 같아야 치역 중 일부분이 같은 거죠. 이렇게 갖다주면 되고 x가 1일 때 한번 가볼게요. x가 1일 때 y값 여기 1 들어가면 1 들어가면 얼마 돼요? 1 나오겠네요. 2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여기 1 들어가면 갑니다. 여기 1 들어가면 없어지고 자 y는 b만 남겠네요. 그죠? 얘들은 공통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 x에 b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 값과 요 값이 같으면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면 되죠. 그럼 2는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벌써 두 개의 조건을 얻어냈잖아요. 그러므로 자 b가 1이니까 a는 얼마가 되나요? a는 2가 되더라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또 뭘 구하래요? 2a 빼기 b 값을 구하래요. 2a 빼기 b 값이 결론이니까 여기에 2배 하면 얼마? 4. b는 1이니까 4 빼기 1은 3.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러므로 472번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함수가 같을 조건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문제 나옵니다. 정의역이 같고 치역이 뭐예요? 정의역의 원소 x값에 대응하는 y값들이 같아주면 되겠죠. 자,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 473번 갈게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 자, 모든 실수일 때 다음 보기에서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인 함수를 골라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대1 대응에 대해서 이 문제 공부해 볼게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죠.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돼요. 1대1이니까 이 뜻이 뭘까요? 하나씩 대응한다는 소리죠. 정의역과 공역이 하나씩 대응하되, 즉 그 뜻은 뭐예요? 1대1이니까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이 이렇게 있다면 얘들도 함수값도 다른 쪽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1대1이 되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에 의해 함수값도 서로 다르면 그죠? 1대1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얘 1번 조건만 만족시키면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1번 조건만 만족시키면 1대1 함수라고요. 아주 중요하죠. 1대1 함수도. 바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조건에 뭐를 더 만족시켜주면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사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했을 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얘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 안 해도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는 되지만 꼭 돼요.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고르시하면 1대1 대응 골라주도 돼. 하지만 1대1 대응을 고르시하면 1대1 함수를 골라내면 안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니까 1대1 대응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본선 많이 가져오죠. 기억법 볼게요. y는 마이너스 0.5래요. 자, 이건 무슨 함수일까?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있어요. 봐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자, y 이퀄 마이너스 5란 마이너스 0.5 여기 봐. 마이너스 0.5 지점이 여기 되죠. 요 점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한다고요. 왜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y값 하나에 대응을 하니까 이런 함수도 좀 기억해둬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한다고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x는 어떤 수, 이꼴은 함수 자체가 안 돼요. 조심해요. x 이퀄 a 이런 건 함수가 안 되더라. 그 다음 니은번 가볼게요. y 이퀄 x래요. 자, 이 y 이퀄 x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원점 지나면서 정중앙을 지나는 이 그래프죠. 1일 때 1, 2일 때 2, 그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얘 정의역이 서로 다른 거에 함수값도 서로 다르고 치역과 공역을 볼게요. 원래 공역은 y축 전체의 그래프상에서 정의역은 x축 전체고 이때 치역도 이 값들에 대응하는 y값들을 계속 표시하면 치역도 y축 전체가 되니까 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로서 같은 거야. 니은번은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한다 해서 우리는 항등함수도 되는 거예요. 얘가 항등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니은번 돼요. 저렇게 꼭 분류를 해서 정답만 체크할 게 아니라 자, 함수의 종류들을 쭉 나열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 디귿번 한번 볼게요. 디귿번은 y 이퀄 2분의 1 x제곱이래요. 이건 안 되죠. 이차함수잖아요. 그래프 그려보면 자, 원점에서 꼭지점을 가지는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죠. 이거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얘는 함수만 돼요. 그 다음 리을번 볼게요. 리을번을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직선이네 얘. 얘도 아까 직선이었죠? 얘 1대1 대응 됩니다. 왜요? 그래프 그려봐요. 직선은 무조건 됩니다. 봐요. y절편이 1이죠. x가 0일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2분의 1이 돼요. 요 두 점 지나는 요 직선을 그려보면 그죠?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에 대하여 y값들이 다 다르고 그죠? 이 값들에 대응하는 y값들이 y축으로 다 찍히니까 실수 전체가 되죠. 공역발치역이. 그러므로 리을번 됩니다. 이제 형태를 보시면 너희들이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들은 직선의 형태를 취하며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 미음번은 꺾인 직선이래요. 선생님이 알려줬죠. 이거 설명. 자,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봐요. x-1의 절대값 마이너스 1. 선생님이 이 절대값 들어있는 그래프 그릴 때 꺾인 점을 찾아라 그랬죠. 다시 한번 그려봐요. 꺾인 점이 1,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꼭지점처럼 읽어주면 돼요. 1, 마이너스 1에서 꺾여요. 그래프 그릴 때 우리는 이렇게 그려준다.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꺾여. 1, 얘가 양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꺾인 요
그래프가 되니까 얘도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함수는 돼요. 함수. 그 다음 비읍번도 우리 직선이니까 비읍번 봐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직선은 무조건 1대1 된다고 아까 연습했죠.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 리얼뷰 3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1대1 대응에 대해서 우리 퍼펙트하게 공부를 했죠. 그 다음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교육청 기출이네 474번. 자, X집합이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그 다음 공역의 원소 Y집합의 원소가 1, 2, 3, 4. 자, 요거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를 fx라고 한다. fx는 분명히 1대1 함수래요. 1대1 함수래요. 1대1이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하나씩만 이렇게 1대1로 하나씩만 대응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f2 값이 4로 대응을 했대요. 그렇다면 F1 플러스 F3의 최대값을 구하래. 가장 큰 값. 자, 이 유형은 벤 다이그램을 한번 살포시 그려볼게요. X집합의 원소가 1, 2, 3이고 Y집합의 원소가 1, 2, 3, 4인데 얘들아 봐. 분명히 F2는 확정이 되어 있죠. 4로 간대요. 그러면 나머지 두 원소는 4로 가면 안 돼요. 1대1 함수는 하나씩 가져야 하니까 일단 4는 못 가니까 F1과 F3은 그죠? 1, 2, 3 중에 두 개가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가장 큰 값을 구하려면 어찌됐든 1이 만약에 3으로 대응하면 3은 2로 대응을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뭐 F3이 3으로 가고 F1이 2로 가도 똑같은 상황이죠. 맞습니까? 여기 1대1 대응이 돼야 하니까 3, 2로 대응을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5가 되더라. 4로만 안 가면 돼요. 1로도 원래 갈 수 있는데 1로 가면 큰 값이 나오지를 않죠. 이런 식으로 정답을 체크해주는 문제죠. 그 다음 475번 볼게요. 475번은 중요하다네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일 때 fx 함수가 요 유형 한번 꼭 정리해 줄 줄 알아요. 두 함수로 정의되어 있네요. 3-a의 x 그 다음 a-1 그 다음 2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래요.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자, 1대1 대응이 되래요. 요 말과 같은 것은 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얘.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죠.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 문제로 또 바꿀 수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 하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 되니까 두 문제 같은 문제예요. 그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얘가 직선이에요. 1차 함수잖아. 기울기예요. 요 x의 계속. 얘도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를 경계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합니다. 여기 봐요. 우리가 x축이 y축이 있는데 이를 경계로 여기 봐.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가 이렇게 증가해 갔으면 그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이렇게 증가하잖아. 이런 그래프가 되면 돼. 증가하고 증가해 가면 증가해 가고 이렇게 증가해 가도 돼요. 조금씩 꺾여도 돼요.
또는 1을 경계로 만약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감소를 하면 이것도 1대1 되면 돼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1을 경계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1이 여기 있대요. 1을 경계로 만약에 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감소했다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증가를 하면 이런 건 1대1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꺾인 직선은. 그러면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꺾인다라는 의미, 감소하면 감소하고 증가하면 증가한다라는 의미, 즉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얘가 음이잖아요. 감소하니까. 얘도 음이죠. 감소하니까. 또는 이 빨간색 봐요.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증가하고 증가한다라는 소리는 아하! 기울기의 공통성을 알 수 있죠. 얘를 우리는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고 아예 외워두면 좋겠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을 때 아주 중요하죠. 직선 대 직선은 기울기가 같으면 돼. 즉 부호가 같으면 돼요. 얘가 양이면 얘도 양, 얘가 음이면 그러면 곱했을 때 부호가 같으니까 두 기울기를 이렇게 곱했을 때 양이 되면 되죠. 맞습니까? 양일 때 곱하면 양, 부호가 같다며 음이면 곱하면 양 되죠. 이렇게 기울기의 부호로 결정해주면 돼요. 어허, 이거 2차 부등식이네. 마무리는 잘 봐요. 요거 a를 앞에 쓰면 a 플러스 2 되고 요거 조심하셔야 해요. 요거 마이너스로 끌어내서 꼭 정리해야 해요.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요 끌어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야 2차 부등식의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양쪽에 여기에서 많이 들려요. 음을 곱하면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라는 사실. 즉 양쪽에 곱하면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2차 부등식의 해 구해주면 됐다. 0쪽으로 멀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a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어때면 돼? 작으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수 a의 개수 했으니까 정수 a는 마이너스 1, 0, 1, 2 해서 4개의 값을 가지더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함수 자체는 얘도 1차 함수, 1차 함수니까 직선이에요. 이를 경계로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 증가하면 증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양이 되면 돼요. 감소해도 기울기가 음이라는 소리거든요. 곱하기 음은 얘도 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의 곱 요걸 이용해서 정답을 체크해 나가면 될 거예요. 그 다음 476번 볼게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8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자, 얘가 항등함수. 이야,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집합은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즉 정의역의 집합을 구하라는 소리야. 정의역의 집합은 몇 개 만들어지니 x에서 x의 함수니까 단 x는 공집합이 되지 말래요. 자, 그러면 항등함수의 정의만 하면 되겠네요. 항등함수가 뭐라고요? 아까도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할 때, 즉 fx는 x 있지 않습니까? 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y는 x, fx는 x, 1일 때 1, 2일 때 2. 그러므로 이 fx가 x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 봐, 8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x가 되면 된다고요. 그때 x라는 원소를 구해내야겠네. 양쪽에 8을 곱할게요. 일단 얘 넘어오면 8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다. 요거 넘어오면 빼기 x 되니까 요거는 0. 8 곱해보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6x는 0. 공통인수 x 끌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6은 0. 요거 합차죠. 4의 제곱이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는 0이 된대요. 볼게요. 그럼 x값은 뭐뭐뭐 얻어져요? x는 마이너스 4, 0, 4 요 세 개가 x 얻어지는데 잘 들어봐요. 답은 세 개가 아니에요. 이건 원소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결과적으로 집합 x의 개수는 얘 하나만 들어있어도 되죠. x가 x 집합은 마이너스 4 하나 들어있어도 되고 x는 0 하나 들어있어도 되고 x는 4 하나 들어있어도 되고 x는 마이너스 4와 0 이렇게 두 개 짝지우고 세 개 이렇게 짝지어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뭘까요? 실제로 x집합이 얘잖아요. 항등함수 되지 원래. x집합이 마이너스 4 하나 있고 공역도 x로 같다며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4로 대응하죠. 그죠? 얘가 하나 있어도 되는 거예요. 셋 다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 두 개 있어도 이 두 개의 예 들어볼까요? x집합이 마이너스 4와 0이고 x집합이 마이너스 4하고 0인데 여기 0 집어넣으면 0으로 대응하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로 대응을 한다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니까 이 집합도 되는 거예요. 즉, 자, 얘들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 즉 2의 꼭 기억하세요. 상승 8개죠. 이 8개 안에는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부분 집합 구할 때. 맞습니까? 이걸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을 구할 때 공집합, 자기 자신, 그 다음 원소 하나인 거, 원소 두 개인 거 이런 식으로 가. 공집합은 어떻게 하래요? 제외하래요. 그러므로 하나를 빼주셔야죠. 2의 상승, 즉 8개 안에는 공집합도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7개. 조심스럽게 요거 정답을 체크해 주셔야 해요. 공집합은 제외하래요. 그러므로 일단 이 문제의 관점은 항등함수의 뜻을 누가 하느냐? 요거 항등함수. fx는 x가 돼야 하니까, 얘가 x가 돼야 하니까 x로 놓고 스몰 x 값 원소들을 일단 찾아낸 다음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 중 공집합만 제외하면 되더라라는 사실. 자, 그 다음 477번 볼게요. 477번은 정확히 분석을 못하면, 잘못하면 많이 틀립니다. 개유형 볼게요. 어떤 유형의 문제일까? x집합이 마이너스 2, 0, 2고 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마이너스 2, 0, 2 요거에 대하여 fx가 f의 마이너스 x와 같대요. 요걸 만족시키는 함수 f는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봐요. 이 의미가 뭘까를 우리 살펴봐야 해요. 이 의미가, 자, 여기에 x에 만약에 마이너스 2 또는 2가 들어가면, x에 2가 들어간 것은 치볼게요. 2가 들어가면 칠판 봐. f의 2는 f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즉 2라는 대응값과 마이너스 2라는 대응값이 항상 같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맞습니까? 2에 대응하는 값과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값은 항상 같으니까 봐. 만약에 얘랑 얘는 묶어서 움직이는 거야. 묶어서 함수값이 같대잖아요. 만약 얘가 1로 대응을 했다 손 쳐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대응을 해준다는 소리죠. 얘의 뜻은. 맞습니까?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 빨간색이 될 수 있는 건 욜로도 0, 2로도 집중할 수 있죠. 세 가지 케이스로 마이너스 2와 2는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2와 2가 대응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
세 가지에 그 다음 0이라는 요 값은 잘 들어봐요. 마이너스 2로 가든 0으로 가든 2로 가든 상관없죠. 그죠? 0이 대응될 수 있는 곳은 대응될 수 있는 곳은 마이너스 2로도 갈 수 있고 0으로도 갈 수 있고 2로도 가도 상관없어요. 얘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그러므로 0이 대응할 수 있는 곳은 세 가지. 그죠? 여기 또는 여기로 0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 총 우리는 9가지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 집에서 요걸 키포인트로 해서 한번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요.